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리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에 있어서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 교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을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이걸 계산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3과 4의 절대값의 차이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왜냐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3, 4 차이는 1입니다. 부호를 따라가야 하는 쪽은 절대값이 더 큰 4 쪽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순서를 교환해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앞 뒤의 순서를 바꾸거나 교환해도 그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3 보시면 절대값은 4, 3 차이는 1 부호가 큰 쪽은 이쪽 마이너스 4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똑같죠. 이런 식으로 두 수의 순서를 교환해도 그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유리수의 범위 안에서 덧셈에 있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합 법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합 법칙은 세 수 이상의 덧셈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를 계산을 해봅시다.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3 부호가 다르죠. 절대값이 10과 3 차이는 7 부호는 10을 따라가야 하니까 플러스 7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4로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 7, 절대값 4 차이는 3 더 큰 쪽은 7 그래서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덧셈에 있어서는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근데 결합 법칙은 뒤에 있는 두 수를 결합해서 먼저 계산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위에 10을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두 수를 결합해서 계산해도 값이 같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 여기 보시면 부호가 같죠? 그래서 3과 4의 합은 7 부호는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가 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수 플러스 10 이걸 더해주면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7 이거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10과 7의 차 3 절대값이 더 큰 쪽은 10 그래서 플러스 3 여기 보시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즉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후에 나머지 수를 더해도 그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를 결합하고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수를 계산해도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합법칙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세수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덧셈에 있어서 교환 법칙입니다. 그리고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한 것과 B,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한 것의 값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합 법칙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 전체에 적용이 되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것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계산을 하면 4분의 1과 4분의 2이기 때문에 4분의 1, 4분의 2 통분했을 때요. 차이는 4분의 1입니다. 부호는 이쪽이 절대값이 크니까 플러스를 따라가겠네요. 그리고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2를 써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차를 구해줘야겠죠. 통분을 먼저 하면 12분의 3, 12분의 8 차이를 써주면 12분의 5가 됩니다. 절대값이 더 큰 쪽은 여기니까 마이너스를 따라가겠죠. 자,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결합법칙을 활용해서 뒤의 수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2분의 1과 3분의 2 통분하면 6분의 3, 6분의 4 부호가 다르니까 차이를 계산하면 6분의 1 부호를 따라가야 하는 쪽은 절대값이 더 큰 6분의 4이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좀 지울게요. 앞에 원래 남겨져 있었던 마이너스 4분의 1 이제 이건 부호가 같으니까 합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절대값의 합 12분의 3, 12분의 2 계산하면 12분의 5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 값과 여기 값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덧셈에 있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우리가 계산해서 조금 더 편할 것 같을 때 이거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이걸 더하는 것과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앞에 걸 더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이 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2를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두 수는 이미 통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보다 뒤에를 계산하고 앞에 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이와 같이 분모를 봤을 때 계산이 더 편리하겠다 할 때 덧셈에 있어서는 결합 법칙을 적용해 주어도 결과값에는 변화가 없다. 교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